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0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네, 이제 날씨가 시원해져서 잠도 좀 자고, 네. 새벽에 좀 안 깨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이제는 날씨가 추워서요. 추워서 네. 깨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워서 깼는데. 맞아요. 네, 네.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이제는 춥더라고요. 예. 네. 이번 주는 저희들이 어떤 또 핫한 소식으로 좀 준비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눠볼까요? 예, 앞서서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지방선거 있었죠. 경기도지사로 어느 분이 계시는지 아시죠?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되셨죠. 네. 바른미래당에서 후보님 혹시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대표님? 김영환 그렇죠. 후보였죠, 김영환. 네, 후보. 아시네요. 예. 맞아요. 그분들의 그런 선거 토론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예, 저도 뭐 선거 토론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TV 틀면 네. 하도 그렇죠. 뭐 방송 3사에서 하도 네. 뭐 방송 3사가 아니라 케이블까지 해갖고 뭐 하도 나오길래 아우, 네, 그렇죠. 예, 예, 각축을 보게 됐어요. 벌이셨는데, 예. 오늘은 네. 바른미래당 조폭 연로 의혹 이재명 지사 추가 고발 요렇게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가 고발했나요? 네, 추가 고발했습니다. 추가 고발 당한 게 아니고.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거죠. 참, 그래요? 한번 시작했죠. 네.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이어서 조폭 연루 의혹으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고발을 당한 게 이 건으로 이제 두 건인데요. 네. 각각 바른미래당과 익명의 시민이 이 지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조폭 연루설, 검사 사칭 일배 활동 의혹 등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추가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요. 예. 경기 분당 경찰서는 바른미래당이 조폭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혐의로 예. 추가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앞선 27일 밝혔습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성남 적폐 진상조사 특위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며 이달 초 8월 초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에 허위 사실 유포이자 가짜 뉴스 조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네. 선거가 끝난 이후인 앞선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죠. 그래서 이 지사가 정계 입문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까지 제기된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고요. 네. 또 경찰은 그 한 시민이 앞서 말씀드린 익명의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인데 고발인은 과거 이 지사가 검사 사칭 및 일배 활동을 해놓고도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는 앞선 4월과 5월 두 차례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일베의 불법 행위 사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년 전 일베에 가입했지만 활동하지는 않았으며 검사 사칭의 경우 함께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추적하던 PD가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를 대상으로 들어온 고발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면서 한 시민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은 28일 오후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러하네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성남시장을 역임할 때부터 네. 교복 무상교복 있죠? 이런 예, 예. 것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고소고발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이제 네, 그랬죠. 네. 네. 수원에서 또 활동하시고 도청도 이제 자주 출입하시고 또 그렇죠. 그리고 뭐 성남도 이제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 당시에도 네. 많이 출입하셨던 우리 이영주 네.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저는 뭐 이렇게 뚜렷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기사를 이제 이
이걸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면서 예, 예. 댓글들을 보니까 네. 그 민심은 이런 어떤 그런 고발 사건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기사에 실린 댓글도 이재명 측의 댓글, 그다음에 바른미래를 지지하는 측의 댓글로 나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측에서는 댓글 내용입니다. 네. 김영환 전 이제 도지사 후보였던 분이 이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 측에서는 이런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놓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인 거고. 예.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또 이제 저도 이제 경기도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도지사님이시잖아요. 예. 봤을 때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뭐 배우 김무선 씨가 이제 경찰에 이제 출두를 하고 뭐 이런 네. 것들 그러면서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그런 인상을 받죠. 예. 그리고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옥도 연루소에서 이제 SBS에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사실은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으면 그때 찾아봤어야 되는데 네. 그외에도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보질 않게 됐어요. 난 못 봤는데 뭐 내용을 못 보니까 제가 내용을 못 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 내용이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네.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 국제 마피아 조직과 연루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언제로 넘어가는 거냐 하면은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역임할 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 마피아 이 조직을 변호를 해줬고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네,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뉴스에도 보도된 바 많지만 은수미 성남시장의 그 운전기사가 예. 그 조폭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거죠. 조폭 조직에서. 아, 그래요? 네, 그게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퍼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영환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 여배우 스캔들 하면서 이제 모 기자, 유명한 기자분 있죠? 이런 이름도 이렇게 거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캔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라 이렇게 되게 강하게 어필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네. 시끄러웠죠. 예. 네, 그랬고 이제는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조폭 연루로 해가지고 또 이제 추가 고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죠. 물론 이 일 자체가 이제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연장선으로 보는 해석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 뭐 도청회나 이런 분위기, 공무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약간 공무원들의 뭐랄까 말을 좀 아끼시잖아요. 말을 좀 그쵸. 아끼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친한 분들 중립- 사석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중립적으로밖에 말씀 안 하세요. 네, 뭐 중립적으로. 상황 그냥 알려진 상황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취임한 지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렇죠. 그 어떤가요 분위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게 뭐 이렇게 뚜렷하게 아무래도 직장 최고 상사시니까 뚜렷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고요. 특별히 말씀하시는 건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 이제 뭐 취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네, 뭐 쌍용차 사태, 예. 뭐 응원하시는 뭐 이런 거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는 응원하시는 메시지는 있죠. 예, 그것도 네. 있고 뭐죠? 그 사채, 불법 사채 이런 거 뭐 또 뭐 네. 강력하게 또 뿌리 뽑겠다고나 하시고 열심히 이제 하시는데 뭐 아직 이제 그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네. 예, 그 이제 뭐 이제 결과가 이제 좋은 결과 나오면 이제 업적이 되겠죠.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네.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지사님이 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배우 스캔들로 계속 그거는 뭐 있고. 그 전부터 계속 몇 년 전부터 돼 있던 거라.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조폭 연루 의혹으로 또 추가 고발을 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재명 지사를 좀 지지하는 입장이신가 봐요. 그랬죠. 그랬는데 약간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이런 소식보다는 다른 소식이 좀 더 이제 이슈가 됐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대표님 좀 어떠세요? 시각이? 저도 이재명 지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는. 뭐, 이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네네. 뭐, 호불호가 분명한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야지 뭔가 결과가 있을 거면 있고, 없을 거면 네. 없어야지. 네. 사실은 선출직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 이렇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게 이제 도정이죠, 도정. 그래서 성과를 좀 많이 내고 또 경기도가 발전하고 또 도민들의 삶이 좀 좋아지고 뭐 이게 이제 도지사 한 명 개인이 노력해서 될 건 아닌데 그나마 이제 그런 결과를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네. 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성남시장 했을 때를 보면 이렇게 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성과나 결과를 뚜렷하게 내는 그런 스타일이 전 좋더라고요. 예, 선출직은 또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이제 자꾸 이제 시비에 휘말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미지가 이제 자꾸 안 좋아지는 게 그런 게 이제 도정에 발목을 잡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이제 우리 이 지사님 개인의 몫이니까 이제 잘 뚫고 나가시겠죠, 뭐. 뭐 역으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일을 되게 잘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런 태클을 거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북부청사에 때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때 한번 이제 마주 앉아서 기자들 여러 명하고 네. 이제 뭐 난상 토론하듯이 이렇게 당선되시고 나서요? 아니요. 후보 때. 후보 때? 예. 이번에요, 이번에? 예, 6.13 지방선거 출마하시기 전에 이렇게 네네네. 와서 얘기를 잠깐 한 1, 20분 잠깐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받은 느낌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느낌 첫째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의 그런 심리나 예. 사람의 그런 뭐 행동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이란 이런 사람 이렇다 이런 거죠. 네네. 그런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상. 당선된 지 네. 지금 거의 몇 달이야? 2달 조금 넘었나요?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제 초반부터 막 너무나 이게 뭐 계속 기자회견 하시고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런 뭐 네. 여배우 스캔들이 조폭 연루선이 이게 너무 이제 네네네. 피곤하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정말 좀 지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게 정치적인 게임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가정하에 그랬다면 이런 더조차도 이렇게 되게 피곤함을 느끼는데 심리적으로. 네. 도민들 다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제가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죠. 이런 거 나오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나, 뭐. 지친다 근데,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네. 뭔가 시원하지 않고 막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저는 놀란 게 뭐 사진을 내밀었었잖아요, 그때. 뭐 어디 근데 뭐 그게 뭐 조카 바닷가에서 찍은 거요? 예, 예. 해서 뭐 사진 내밀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사진이 뭐 그게 아니라고 해갖고 네네네. 나는 그게 너무 황당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여성들 입장에서 아마 남성들보다 네. 여성들의 그런 지지가 많이 좀 약간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자꾸 불거지면서. 네, 뭐 여성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 여배우 여성과 이렇게 스캔들이 난 게 이제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그 안희정 지사 전 지사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또 이런 그 미투 운동에 그런 이렇게 연루가 됐었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좀 더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이런 사건들이 자꾸 네네. 연이어 터지니까 네네. 피곤함을 느끼죠. 예. 그게 좀 명확한 편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큰 장점과 그래요?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잘 앞으로 살리면 뭐 아주 큰 지금도 뭐 큰 정치인이 됐지만 도지사가 됐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문제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많은 측근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그 주변 측근에서 이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평가받는 거거든요. 본인이 해서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1년이나 2년 안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예.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여기에 걸려있지 않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뭐 인간 이재명에 대한 그런 평가도 다 이쪽에 전반적인 네. 평가가 이 도정 1, 2년 안에 전 있다고 생각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총선 전까지 한 1년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뭔가 이 성남시에서 성남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 이재명 최고야 이렇게 느꼈던 만큼의 경기도에서도 뭔가를 보여주지야지만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무슨 연류설 많은데 네네. 가뜩이나 그 연류설 많은 가운데 뚫고 나가려면 이게 뭔가 네.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성과를 보여주려면 별거 없어요. 도민들이나 국민들 경기도민이 1,100만 정도 되나요? 1,200만 정도 예, 되는 걸로 그 알고 정도 있습니다. 되죠. 네. 1,200만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몇 명 될까요, 경기도에서? 아유, 당연히 계시겠죠. 그거는. 극소수겠죠. 왜냐면 서울보다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서 밀려서 경기도로 온 거거든요, 다. 아, 그래요? 예. 임대 아파트도 경기도에 많이 지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임대 아파트 경기도로 오거나 아니면 뭐 나이 먹어서 경기도로 오거나 아니면 일자리 찾아서 오거나 서울에 너무 주거비가 비싸서 이쪽으로 오거나 그렇죠. 예. 다 직장은 서울이지만 주거 환경이나 뭐 이런 거 투표권, 주소는 이런 건 다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잘 그렇죠. 꿰뚫어서 예. 잘 뭐 똑똑하시니까 꿰뚫어서 아마 그런 걸 잘 하면은 엄청난 뭐 많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다 이재명을 외치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죠. 그 대표님께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극찬하셨는데. 극찬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극찬, 남들이 좀 극찬이에요. 이상하게 극찬하지 않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객관적으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네. 예. 제가 그런, 연설을 참 잘한다, 이런 인상이 참 좋았던 게 남경필 전 지사였어요. 남경필 지사도 연설 잘하죠. 네, 맨 처음에 이제 경기지사 연설하실 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왜 바뀌었냐면 이제 북부청산 출입을 하니까 네. 이제 전해철 이제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경선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 이제 왔는데 느낀 점인데 전해철 우리 그 의원님은 뭐 많은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있어요. 도의원 아니면 정치하려는 사람들을 뭐 지역에 이제 뭐 제 늦게 많이 왔어요. 뭐 지역에 우리 의정부 지역에 있는 뭐 정치인들도 다 오고 시도의원들 다 오고 대동하고 가셨군요. 경기도당 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오셨더라고 기자회견장에 다 오시고 또 전 의원님은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밑에 이제 북부청사 지하에 이렇게 이렇게 별실이 있어요. 이렇게 기자회견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식으로 질의응답 받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이게 읽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재명 지사가 왔는데 당시 후보가 왔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건 아예 됐다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기자실 조그만 데서 그 테이블에 긴 테이블에 앉아서 난상 토론 비슷하게 이제 했죠. 기자들 아무 대동한 사람도 없고. 전략이 좋은데요. 예, 그냥 뭐 기자들 그때 한 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앉아갖고 난상 토론 하시더라고. 그냥 난상 토론식으로. 그게 되게 난 신선했어요, 굉장히. 형식적이나 의전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또 오시면 처음에 이제 명함을 딱 주니까 나를 또 알아보더라고. 경원일보. 경원일보 황명호 기자님 여기서 뵙네요. 이러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의 장점이죠. 예, 정말 그런 거에서 약간 소탈하고 이런 행보가 어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근데 거기 많은 기자들은 이제 있었지만 이제 다 모르고 나를 먼저 알아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 그 전에 뭐 대선 경선할 때 그때 의정부에 이제 한번 와서 이제 의정부에 어디서 연설하는 걸 이제 가서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내용을 기사를 쓰고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를 읽으시는지 SNS에 그런 걸 유심히 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날 먼저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좀 당연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존의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권위적인 측면을 버리고
맞아요. 예, 되게 소탈하고 그런 네. 행보가 그런 행보 매력, 첫 번째 그런 거 매력이죠. 그런 네네. 거 하고 아까 이제 제가 봤었지만 경기도민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행복 지수가 아마 경기도민들이 이렇게 많이 높진 않을 거예요. 서울하고 비교하면 네네. 그런 거 다수가 서민이라는 거 그런 걸 잘 꿰뚫고 좀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면 예를 들면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거 그죠? 네. 경기도에 이제 뭐 들어오면 전세 얻기 좋고 네. 뭐 주거환경 좋고 일자리 얻기 좋다 이런 거 있으면 뭐 예? 그런 거만 잘해도 얼마나 저기 되겠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예, 거 서민을 하면은 위한 뭐 정책. 그런 거를 하면은 이런 뭐 이슈나 스캔들이 많더라도 그 지지세가 꺾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매니아층이더라고 아주 막 맞아요. 극렬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예, 일 예, 있어도 정말. 그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팬덤이 그런 팬덤이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문바라고 하잖아요, 소위. 그렇죠. 예. 그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이제 막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네. 만들어서 올리는 분들도 많고. 예, 은근히 이제 그렇구나. 팬층이 두꺼워요, 일단 은근히. 예. 이런 일련의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또 심정적으로 느꼈던 바는 네. 이 정치인 이거 아무나 못하는구나. 이렇게 또 고발을 2건이나 당하고 기자들도 고소고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정치인들은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정적으로부터 저 공격도 출마 받고. 선출직은 뭐 예. 고소고발 달고 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거 정치인도 진짜 아무나 못할 일이구나. 고소도 많이 당하지만 고소도 많이 해야죠. 하죠.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모션일 수도 우리 있고. 이게 날이 갈수록 우리 정치 풍토가 그만큼 삭막해진다는 얘기예요. 정치는 그렇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자꾸 법정으로 끌고 풀려고 가니까 이게 국민들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자꾸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대표님께서 총선 말씀하셨지만 총선 지나면 또 대선도 있잖아요. 예, 예. 이재명 지사랑 그다음에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시죠? 네. 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그리고 그 저 대통령 생각에는 후보들 이게 뭐 잠재적인. 서울 수도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해관계 충돌된 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많죠. 이걸 놓고 이제 서울시가 다툴 때는 특유의 가차없는 그런 냉철한 그런 지적 같은 거 있잖아요. 독설 같은 거. 그런 거를 해서 좀 많이 싸우는 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자꾸 이제 뭐 그런 스캔들이 나오니까 자꾸 조심 모드로 돌아서시는 거야. 조용조용 뭔가 하려고 하시는 그런 거인데 원래 캐릭터가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그렇죠. 예, 원래 그래서 좀 그런 서울시와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는 아주 좀 싸움딱 기질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예. 박원순 시장도 좀 까고. 예. 뭐를 까야 돼요? 박원순 시장 깔 거 얼마나 많아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최근에 뭐 박원순 시장님 그 옥탑방 한 달 생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또 시민에게 또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봤을 때 그 두 명의 잠재적인 잠룡들이잖아요. 대선 후보들이신데 네.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시죠. 그렇죠. 결론은 뭐죠, 그러면? 우리 이영주 기자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저는 지켜보겠다죠. 지켜보고 있다, 너를. 이거요? 무섭네. 뭐 이것도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죠. 계속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시의 눈을 치지 않겠다. 대표님께서는 그럼 팬덤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기자 입장이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언론 본연의 일을 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하면은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하는 거죠. 이번 주도 유익하고 아주 핫한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건 이제 좀 약간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좀 마땅치 않은, 왜냐하면 정보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진행이라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마땅치가 않았었네요. 그렇죠? 네, 함께 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핫한 이슈 또 기대하고요. 한 주도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9월 맞이하세요. 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